프린트를 꺼내시고 첫 장을 펴시면요. 첫 장에 2, 4, 5, 5, 4 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자, 다음 장 3, 5, 4, 4고요. 3, 5, 4, 4. 844번은 이렇게 화학식을 쓰시고 환원대내, 산화대내를 찾으시면 됩니다. 뭐 까닭을 쓰려는데 까닭은 산소를 잃었으면 환원이고 얻었으면 산화죠. 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그다음 847번은 제가 풀어드렸었던 것 같은데 1번에 산화된 물질, 환원된 물질, 화학식 각각 쓰고 반응 후 나무내에 흰색 가루는 산화마그네슘, 검은색 가루는 탄소가루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214쪽 4, 5, 2, 5 이렇게 채점하시면 되고 4, 5, 2, 5 채점하시고 그 다음 850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학반응식 쓰는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이 지금 이 화학반응식을 다 외워서 쓰지 않으셔도 이제 이거는 나중에 통합과학 할 때 그때 외우셔도 되긴 하는데 쓸 수 있으면 좋죠. 이 페이지에 질문 있으면 해볼까요? 215쪽 3124입니다. 3124, 3124. 자, 그 다음 355고요. 355. 859번은 사실 이게 황산구리와 아연판에 관련된 전체 반응식을 쓰면 좋으나 여러분이 아직까지 전체 반응식까지는 못 써도 괜찮고 이 안에 있는 어떤 이온하고 누가 반응했나 이 정도만 쓸 수 있어도 되거든요. 구리 이온이 들어있었는데 아연을 넣었더니 구리는 석출되고 아연은 이온이 됐다. 이 정도만 쓰실 수 있어도 괜찮아요. 전체 반응식까지는 못 써도. 이런 걸 이제 실제 반응에 참여 안 한 애가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 음이온 같은 애는 반응에 참여 안 한 구경꾼이잖니. 구경꾼을 빼고 실제 반응에 참여한 애들만 갖고 쓰는 이런 식을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 하는데 알짜만 쓸 줄 알아도 돼요. 그래서 누가 환원이고 누가 산화냐? 이유를 쓰라 그러면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고 아연은 전자를 잃어서 산화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꼭 산소를 이용한 산화환원이 아니더라도 전자를 이용한 산화환원도 있으니까. 217쪽에 5411입니다. 문제예요. 62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제가 이온 들어있는데 금속 넣은 거 지난주에 설명 열심히 해드렸어요. 오늘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일단 이온이 들어있는데 금속을 넣었다 하면 제가 무조건 뭐부터 하라 그랬냐면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줬지? 부터 찾으시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줬겠습니까? A가 B한테 준 거예요? B가 A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부터 찾으셔야 돼요.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은 이걸 찾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주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A가 B한테 주는 거예요? B가 A한테 주는 거예요? B가 A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면 금속 A라고 하면 당연히 양이온이기 때문에 뭐 몇 플러스인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이게 양이온일 거기 때문에 이미 양이온인 애는 전자를 또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전자를 잃고 지가 양이온이 될 거고 얘는 양이온이었는데 전자를 받아서 도로 원자로 돌아가겠죠? 그랬더니 수용액이 푸른색에서 무색으로 변했대요. 수용액을 파랗게 하는 이온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이온은 색깔이 없는데 이 이온은 특이해서 색이 있다. 그래서 외워야 된다라고 했던 구리 이온이 수용액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얘가 색이 파래요. 보통 다른 이온들은 색깔이 없는데 그래서 구리 이온 때문에 색이 파랬는데 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없어지겠어? 구리 이온이 줄어드니까. 뭐 어디 갔겠냐고요, 얘가 전자를 얻어가지고 뭐 했겠어? 구리로 지금 나갔겠죠. 근데 저게 2 플러스잖아요. 그럼 구리로 석출되려면 전자를 몇 개 얻어야겠어요? 2개 얻어야죠. 전자 2개가 모자란 상태니까 2개를 도로 얻어야 CU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자 2개를 얻어서 쟤는 이제 석출이 될 거고. 그래서 무색이 되는 이유는 구리 이온이 줄어서 그래요. 대신 구리가 생기겠지만 쟤는 금속 표면에 다닥다닥 붙어서 석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양이온 수는 증가를 한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 봐봐요.
지금 A 이온은 원래 수용액 속에 들어있다가 석출이 되는 거예요. 아웃, 나가는 거예요. 수용액 속에 있다 밖으로 나가는 거고, 금속 B는 원래 밖에 있다가 이온이 되어 수용액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 그러면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는지가 핵심이라 그랬어요. A는 수용액에서 나가고 B는 수용액으로 들어와요. 자, 쟤는 나가고 쟤는 들어오는데 지금 이온수가 증가한대잖아. 무슨 얘기예요? 나가는 애가 많은 거예요? 들어오는 애가 많은 거예요? 이온수가 늘고 있대요. 나가는 이온이 많은 거예요? 들어오는 이온이 많은 거예요? 들어오는 이온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봐봐요. A와 B 중에 B가 더 반응 몰수가 크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 뭘 강조했죠? 이온 전하량 비와 반응 몰비는 반비례다. A보다 B가 반응을 더 많이 해요? 그럼 이온 전하량은 누가 크다는 얘기예요? A가 B보다 전하량이 크다는 얘기예요. 반응 몰비와 이온 전하량 비는 반비례.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금속 반응성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면 반응 몰수가 B가 커요? 이온 전하량은 A가 크다는 뜻이 돼요. 근데 지금 A가 구리인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나가는 애가 구리거든요. 석출되는 애가. 그럼 A가 2가니까 B는 뭔진 몰라도 얘보단 이온 전하량이 작으니 B는 1가겠구나까지는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푸른색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아 나가는 건 구리 이온이에요. 그게 A구나. A가 구리 이온이구나. 근데 B가 A보다 반응 몰수가 크니까 이온 전하량은 A가 B보다 크다는 뜻이고, 그럼 A는 구리 이온이니까 B는 그거보다 이온 전하량이 작으니 무조건 1가겠구나. 그러면 A는 석출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온이었다가 전자를 얻으니까 나가는 것이고, 이건 니은은 무조건 틀렸죠. 이게 양이온인데 양이온이 또 전자를 또 주진 않아요. 바뀌었습니다. 이온 전하량은 A가 B보다 크다. 맞습니다. A는 2가고 B가 1가인 걸 확인했죠. 금속 반응성의 핵심은 뭐다? 1.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주는 건지 찾으세요. 2. 이온 전하량과 반응 몰수비는 반비례라는 걸 이용하세요. 딱 이거 두 개가 다예요. 금속 반응성. 64번도 이거는 좀 특이한 형태이긴 한데, 염산은 HCl이고 묽은 염산은 물에 탔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 얘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안에 금속을 넣었어요. 기본적으로 금속은 양이온 되는 걸 좋아하죠. 전자를 잃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전자를 버리고 싶다고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라 받아줄 애가 있어야 버린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금속을 넣었을 때 둘 중에 지금 이 안에 전자 받아줄 후보가 이렇게 두 놈이 있거든요. 얘하고 얘. 누가 받아주겠냐 이거예요. 전자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수소 이온이 받을 수 있어요. 음이온은 이미 전자를 얻은 애기 때문에 또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가 잃은 전자를 얘가 받으면 금속 A는 A2이온이 되어 수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안에 들어있던 수소는 밖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이 수소가 금속이었으면 여기 따닥따닥 붙어서 석출이 됐겠지만 수소는 비금속이에요. 그러면 수소가 전자를 얻어가지고, 수소 이온이 전자를 얻어가지고 수소가 되면 알잖아요. 비금속은 이렇게 원자 혼자 안 다녀요. H가 아니라 다른 수소 원자를 붙잡아갖고 H2 기체가 돼서 날아가요. 얘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금속이면 여기 달라붙어 석출이 되겠지만 수소기 때문에 석출되는 게 아니라 기체가 돼서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발생하면서 밖으로 나가게 돼요. 이게 금속으로 치면 이제 석출되는 건데, 여튼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지금 B를 넣었어요. 반응을 할 거였으면 이 금속 B가 수소한테 전자를 줘서 지는 이온이 되고 수소를 날려버려야 되는데 반응이 안 됐대. 이걸 못했다는 얘기죠. 왜 못했겠어요? A는 수소한테 전자를 줄 수 있었지만 B는 수소한테 전자를 못 줬다는 소리예요. 왜 못 줬겠어요? 전자를 주려는 힘도 금속마다 다 다르다 그랬죠. A는 수소보다 힘이 셌던 거예요. 전자를 주려는 힘이. 그래서 줄 수 있었는데 B는 수소보다 힘이 약했던 거죠.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수소를 주려는 성질, 수소란다. 전자를 주려는 성질, 전자를 주려는 성질이 강한 애가 반응성이 큰 거예요.
오케이? 전자 주려는 성질이 강한 애가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그럼 A는 수소한테 전자를 줬으니까 A는 수소보단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근데 B는 수소한테 전자를 못 줬잖아요? B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거예요. 이게 지금 반응성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성 순서는 전자를 얼마나 주기 쉬운가?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이기도 하고요. 양이온이 되기 쉬운 순서이기도 하고, 전자 주는 놈일수록 힘이 센 거예요. 전자 주는 놈일수록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A는 수소한테 줬으니까 A는 반응성이 크지만 B는 수소한테 못 줬으니까 B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구나. 순서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가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한 게 맞습니다. 수소가 전자를 얻었으니 뽀글뽀글 기포가 되어 나갈 것이고, 자, 여기서 묽은 염산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염산 안에 있는 수소 이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이온이 지금 전자를 줬어요, 받았어요? 받은 거 아니에요?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았으면 환원이죠. 그러니까 묽은 염산은 환원된다, 이렇게 했으면 맞아요. 선생님, 염산이 환원된 게 아니라 수소 이온이 환원된 거 아닙니까? 염산 안에 수소 이온이 포함이잖아요. 관용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묽은 염산은 환원된다 그랬으면 맞는 말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산화된다 그래서 틀렸고. 자, 여기 또 이거 어디 갔어? 반응성이 크다? 전자를 잃기 쉽다? 전자를 잃는 게 뭐예요? 산화죠? 산화되기 쉽다와 같은 말이 됩니다, 여러분. 즉 산화되기 쉬운 놈을 반응성이 크다고 하거든요. A가 제일 반응성이 크니까는 A가 제일 산화되기 쉬운 거, 전자를 주기 쉬운 거.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B가 A보다 산화되기 쉽다. A 틀렸네요. A가 B보다 산화되기 쉽다 그래야죠. B는 오히려 제일 산화되기 어려운 애잖아요. 이걸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B는 환원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쪽으로 어디 갔어? 이쪽으로 갈수록 산화되기 쉬운 거잖아요. 어머나, 이쪽으로 갈수록 산화되기 쉬운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갈수록 환원되기 쉬운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산화되기 쉽다, 반응성이 크다. 반대로 반응성이 작으면 환원되기 쉽다, 이렇게 해요. 전자를 주는 놈을 우리가 반응성이 크다, 산화되기 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18쪽 5131입니다. 5131. 질문 있습니까? 66번. 자, 66번도 항상 똑같아요. 얘 수용액이니까 이온 상태죠.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이면 지금 이온 상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수용액이니까. 이 상태에서 금속 M을 집어넣었어요. 항상 뭘 생각해?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줬니?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줬니? 누가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금속의 질산은 나부터. 질산은 정확히는 은이온이죠. 질산 이온은 이제 음이온이라 전자를 못 받고 정확히는. 어쨌든 얘가 받는 건데, 그럼 주는 애가 산화고 받는 애가 환원이며, 항상 환원되는 놈, 받는 놈이 석출이죠. 이게 석출. 아웃. 얘는 이제 나갈 거예요. 은이 되어 나갈 거고. 전자를 주는 놈이 인. 인이라는 건 지가 이온이 되어 수용액 속으로 들어갈 거다. 원래 은이온이 있었는데 은이온 밖으로 쫓아내고 대신 지가 이온이 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이온은 점점 쫓겨날 거고 금속 M은 이온이 되어 수용액 속에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랬더니 이온수 보세요. 변화가 없어요. 아니, 얘 나가고 얘 들어오는데 왜 이온수에 변화가 없을까요? 쟤 나가는 개수랑 얘 들어오는 개수가 똑같았다는 얘기죠.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게 똑같으니까 개수 변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왜 나가는 놈이랑 들어오는 놈이 똑같을까요? 얘하고 얘의 이온 전하량이 똑같았다는 얘기죠. 이온 전하량은 반응 몰수의 반비례다. 근데 반응 몰기가 1대1이잖아요.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똑같아. 아, 이온 전하량이 같았구나. 즉 얘도 일가양 이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수로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온수 변화는 없어요. 이온수는 변하지 않는데 얘가 질량이 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금속 M 막대는 점점 이온이 되어 수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그 자리를 은이 석출돼서 따닥따닥 붙어갖고 채우는데 질량이 는대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은이 얘보다 무거운 금속이라는 얘기겠죠. 질량으로 치면. M 하나 이온되어 나갈 때 은이 하나 달라붙어서 석출이 될 건데 무거워져? 아, 은이 이 금속보다 무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원자량이 크구나. 우리가 배운 방식대로 얘기하면. 뭐 여튼 그래서
M은 질산은 수용액과 반응하는 것도 맞고 얘가 전자를 잃으니까 산화되는 것도 맞아요. 원자 한 개 질량은 은이 더 무거운 거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죠? 부등호는 반대로 바꿔주셔야 맞는 말이 되고 이온 전하량 둘이 똑같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얘 나가고 얘 들어오는데 총 이온수가 그대로야. 아이고 둘이 이온 전하량이 똑같구나. 그러니까 얘네는 같다고 해주셔야 맞는 말이 되겠죠? 디귿도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또 질문. 68번. 자, 이 문제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했었어요. 그죠?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야. 잘 보세요. 지금 항상 뭐 기억해요? A와 금속 B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주나부터 생각하세요.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줘요? B가 A요. 네, 이렇게 줘요. 그럼 전자 받는 애가 무조건 환원이에요. 환원되는 애가 석출입니다. 아웃. 그리고 전자를 주는 애가 산화예요. 산화되는 애는 이온이 되어 수용액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 A 이온은 줄고 B 이온은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반응했더니 이온수가 점점 줄어요. 아니, 이것만 봐도 나가는 애와 들어오는 애가 있는데 이온수가 줄고 있대요. 나가는 애가 많다는 거야? 들어오는 애가 많다는 거야? 나가는 애가 많다는 얘기죠. 반응 몰수가 누가 크다?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반응 몰수가 A가 커요? 그럼 이온 전하량은 누가 크다? B가 크다는 소리죠. 아, B가 A보다 이온 전하량이 큰 이온이구나. 여기까지는 확인이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원래 이온이 8인 게 있었어요. 자, 양이온만이니까 금속만 지금 따진 거예요. 이 8에는 원래 A 이온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B가 하나도 안 들어온 점이기 때문에 원래 수용액 속에 A 이온이 8N개 있었어요. 근데 B가 몇 개 들어왔어요? 2N개가 이온되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총 양이온이 6N개가 됐다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B가 양이온으로 2N개 들어왔어요. 근데 양이온이 6N개라는 거는 A 이온은 몇 개가 남았다? 4N개가 남았다는 소리죠. 여러분, 여기 있는 2N은 반응해서 양이온이 되어 들어온 B이온 수예요. 수용액 속에 B이온이 2N개 생겼다는 걸 지금 여기서 알려준 거예요. 가로축에서. B가 2N개 생겼어? 아, 이제 B이온 2N개가 생겼구나. 근데 총 양이온으로는 6N개야? 아, A이온도 아직 4N은 남았구나 이 소리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8N이었는데 4N 됐어? 자, A 몇 개 나갔나 보세요. 4N개 아웃됐죠. A 4N개 아웃될 때 B 몇 개 들어왔나 보세요. 2N개 인. 얘 4N개 아웃될 때 얘 2N개 인 했어요. 여러분, A와 B의 반응 몰비 몇 대 몇? A와 B의 반응 몰비 2대 1. 이해했습니까? 제 4개 나갈 때 얘 2개 들어오는 비율이잖아요. A와 B의 반응 몰비 2대 1. 그럼 A와 B의 이온 전하량 B는 1대2. A가 1가 B가 2가. 왜냐? 반응 몰비와 전하량 B는 반비례니까. 반응 몰비 2대1. 그럼 이온 전하량 B 1대2. 아, A가 1가 B가 2가 라는 의미가 돼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가에서 어딨어요? 가에서 수용액 속 A 이온은 4N개 남아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맞고요. 석출된 금속은 A 이온이 산화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A 이온은 당연히 금속이니까 양이온인데 양이온이 또 전자를 잃을 순 없어요. 양이온이 어떻게 또 산화돼요? 양이온이면 이제 전자를 받아서 환원돼야죠. 가에서 석출되는 금속은 A 이온이 환원되어 생성된 것이다라고 해야죠. 전자를 얻어서 석출이 되는 건데. 이온 전하량은 B가 A보다 큰 거 확인했습니다. B가 2가 A가 1가인 것까지 확인했어요. 항상 반응 몰비는 이온 전하량 B와 반비례.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했어요? 조금 까다롭죠? 다음 장으로 가봅시다. 마지막 장인가요? 자, 869번은 요렇게 아까 전에 그 산화되려는 경향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반응성 순서예요. 누가 될 전자를 잃으려는 성질이 강하니 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산화되기 쉽다. 전자를 주려는 성질이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2대3이 나옵니다. 나머지 1, 3, 4 이렇게 쓰시면 돼요. 1, 3, 4 질문 있나요? 자, 72번은 이거는 이제 당연히 너네 이온 전하량은 외우고 있지? 라는 걸 깔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SO4 이온이 어디 있어? SO4 2- 이온이죠. 항산이온이잖아요. 야,
안 써줘도 제가 이가 음이온인 거 알지? 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황산이온이 SO4 2-인 거는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 하나가 붙었다는 건 얘도 몇 가 이온이다? 1가 이온이다를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황산이온이 이가 음이온인 걸 알아야 얘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넣었더니 반응이 안 됐어. 안 됐다는 게 만약에 반응을 할 거였으면 얘가 얘한테 전자를 줬어야 되는데 못 줬다는 소리예요. 지금 전자를 줘야 되는데 못 준 거예요. 왜 못 줬겠어요? B가 A보다 힘이 약하다는 얘기죠. 누가 힘이 세다는 얘기야? A가 B보다 지금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A가 힘이 세갖고 B가 A한테 전자를 못 준 거예요. 힘이 센 놈만 줄 수 있는데 못 줬어요. 자, 그 다음 가용액. 금속 B 넣었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던 이 용액. 이 이온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번엔 C를 넣었더니 이때는 이온수가 변했어? 일단 반응이 되긴 된 거예요. 얘랑은 반응을 했단 얘기죠. 얘랑은. 얘가 누구한테 전자를 줬겠냐고요. 얘는 얘한테 전자를 줄 수가 있었단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C가 A한테 전자를 줘서 A는 환원되어 석출, 얘는 아웃. C는 이온이 되어 수용액 속으로 들어와 인. 그러면 C가 A보다 힘이 세거나 반응성이 크거나가 돼요. C는 A한테 전자를 줄 수 있었네. 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온수가 줄었다는 거야. 나간 놈이 있고 들어온 놈이 있는데 이온수가 줄었대요. 나간 게 많아요? 들어온 게 많아요? 이온수가 줄었는데요? 이온수가 감소했어요. 나간 게 많아요? 들어온 게 많아요? 이온수가 줄었어요. 나간 게 많아요? 들어온 게 많아요? 나간 게 많아요. 즉 A가 C보다 반응한 이온수가 많다. 반응 몰수가 A가 C보다 커? 무슨 얘기죠? 이온 전하량은 C가 A보다 크다는 얘기죠, 지금. 이해했습니까? 반응 몰수와 이온 전하량은 반비례잖아요. A와 C가 반응해서 A 나가고 C 들어오는데 총 이온수는 주는 중이야. A가 나간 수가 더 많네. 반응 몰수가 A가 C보다 크네. 이온 전하량은 C가 A보다 크겠구나. 근데 A가 2가인 게 확실하거든요? C는 무조건 3가가 될 수밖에 없네. 얘 3가양 이온이구만. 까지 알려준 거예요. 이온 전하량이 C가 커야 반응 몰수가 A가 클 수 있으니까. 얘 무조건 3가예요. 왜? 이온 전하량은 1가, 2가, 3가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다 나왔어요. 나에서 C는 그죠?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었으니 산화됐고요. 이온 전하량은 C가 A보다 큰 것도 확인했습니다. C가 3가, A가 2가. 산화되려는 경향. 이게 반응성이에요. 이게 반응성. 딱 봐도 틀렸죠? 반응성 C가 제일 컸잖아요. C, A, B 순이었죠? 따라서 디귿땡. 요 부등호를 다 바꿔주셔야 맞는 말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또 질문 있어요? 자, 우리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얘를 적용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5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H59.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숙제 풀면서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줘서 누가 석출되고 누가 이온되어 들어오고 몇 대 몇의 몰비로 반응하니 이온 전하량 B는 누가 크겠구나. 이거 계속 따졌잖아요. 다 이거 갖고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익숙만 해지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온 전하량은 어차피 1가, 2가, 3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다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 잘 보시면 A 이온 친절한 거 봐. 2가 양이온인 것까지 알려줬어요. 금속 A 이온이 0.6몰 들어있었는데 C라는 금속을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가를 보시면 어쨌든 반응을 하긴 했네요. 가에서 C가 모두 산화되었으므로 뭐 반응이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A 이온이 들어있는데 금속 C를 넣었더니 반응을 했다? 제가 항상 뭐부터 따져라?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준 거지? 일단 반응을 했다는 건 전자를 주긴 줬단 얘기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줬겠어요? 이거부터 찾아야 돼요. 누가 누구한테 준 거예요? C가 A한테 준 거예요. 양이온은 전자를 줄 수가 없어요. 그죠? C가 A한테 전자를 줬겠구나. 그럼 항상 뭘 생각해? A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어 석출, 아웃. 항상 전자 받은 애가 석출이에요. 환원된 애가. C는 전자를 잃고 산화되어 수용액 속에 양이온이 되어 인. A는 석출되고 대신 C이온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넣어준 C는 다 반응했다 그랬어요. 넣은 게 전부 다 싹 양이온이 됐다고 아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반응 결과 표처럼 된 거예요.
1번 보시면 A 이온, C 이온이 두 개 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A는 석출되고 C는 이온이 되는데 C 다 반응해서 전부 이온이 되고도 A가 지금 남았어요. A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지금 양이. 그래서 A 석출되고 남은 거랑 C가 이온되어 들어온 거가 이만큼 딱 결과가 됐고 합쳐서 0.6몰이래요. 얘네 몇 몰씩인지는 모르겠지만 합쳐서 0.6몰. 근데 처음에 반응 전에를 좀 보세요. 반응 전에 A만 있을 때도 0.6몰이었는데 A 나가고 C 나가고 들어왔는데도 이온수가 0.6몰 변하질 않았네요. 무슨 얘기죠 이게? 나간 개수와 들어온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이해했어요? 나간 개수와 들어온 개수가 똑같구나. 1대1의 몰비로 반응했구나. 무슨 뜻이죠? 아하, 얘네들 이온 전하량이 똑같구나. 이해했습니까? 나간 개수 들어온 개수가 같아. 1대1로 반응을 했어. 이온 전하량도 똑같구나. A가 2가니까 C도 2가네. 이걸 알려준 거야. 얘 2풀이네 2풀. 이해됐죠? A와 C가 전하량이 같으니 1대1로 반응해갖고 A 나가고 C 들어왔지만 이온수는 그대로 0.6몰 유지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죠?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B이온, 얘는 일가 이온이었대요. 0.8몰이 들어있었는데 가에서 석출된 A 금속을 넣어서 수용액 2를 만들었더니 A가 또 반응을 했다는 건 이번엔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준 거냐? 얘가 얘한테 전자를 줬구나. A가 B한테 이번엔 줬단 얘기죠. 어쨌든 반응을 하긴 했대잖아요. 그죠? 그럼 A가 B한테 전자를 줬구나.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B이온은 환원되어 석출 아웃될 거고요. A는 산화되어 수용액 속으로 들어간다. 인 될 건데 우리 A는 이온되면 2+인 걸 이미 위에서 알아요. B는 1+인 거를 알려줬고요. 그럼 B하고 A가 지금 1대2의 전하량 B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 반응몰 B는 몇 대 몇이겠어요? 2대1이겠죠. 이온 전하량 B와 반응몰 B 반비례. 전하량 B가 1대2야? 반응몰 B 2대1.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얘 두 개 아웃될 때 얘 하나 인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두 개 나가고 하나 들어오는 관계인 거예요. B 두 개 나가고 A 하나 들어오는 관계인 거예요. 이해됐죠? 이온 전하량 B가 1대2, 반응몰 B는 2대1, B 두 개 나갈 때 A 하나 들어오는 관계. 즉 B가 두 개 아웃될 때 A는 한 개가 인되는 관계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반응을 싹 시켰더니 끝나고 A 이온, B 이온이 다 남았는데 총 0.6몰이래요. 자, 여러분, 얘네 반응 전에 몇 몰이었는지 알아요? B만 0.8몰 있었거든요. 반응 전에는 B 이온만 0.8몰 있었었는데 얘 나가고 얘 들어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끝나고 보니 남은 게 이제 0.6몰이 된 거예요. A하고 B를 합쳐갖고. 그러면 대체 쟨 몇 몰 나가고 쟤 몇 몰 들어왔길래 이렇게 줄었을까요?를 이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줄어든 게 0.2몰 줄었잖아요. 0.2몰이 감소를 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부터 이걸 할 수 있으면 전하량은 끝나는 거예요. 얘 둘 나가고 얘 하나 들어오는 관계죠. 맞습니까? 얘 둘 나가고 얘 하나 들어오는 관계죠. 그러면 얘 두 개 나가고 얘 하나 들어오는 관계에서 도대체 얘는 얼마 나가고 얼마 들어왔길래 총 0.2몰 줄었을까요? 이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나가고 하나 들어오는 비율이야. 그럼 쟤 몇 몰 나가고 몇 몰 들어왔길래 총 0.2몰이 줄었을까요? 생각해봐요. 쟤 몇 몰 나가고 몇 몰 들어와야 0.2몰 줄어들면서 반응하는 몰비는 1대2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딱 봐요. 얘 0.4몰 나가고 얘 0.2몰 들어와서 1대2의 비율로 반응하면서 0.4 나가고 0.2 들어왔으니 0.2 감소. 이해했습니까? 이걸 끼워 맞춰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반응했구나. A 0.2가 들어오고 B가 0.4 날라가서 총 0.2몰 줄었고 얘네 1대2로 딱 이렇게 맞춰서 반응을 한 거구나. 근데 이 A는 어디서 온 거예요? 아까 보시면
위에 1번 실험에서 석출된 A를 갖다가 쓴 거였거든요. 1번 실험에서 석출된 A. 그럼 1번 실험에서 석출된 A가 0.2몰이었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두 번째 비커에 넣은 거니까. 아, 그러면 1번에서는 A가 원래 0.6 들어있었는데 총 0.2몰이 아웃돼서 그걸 석출된 걸 갖다가 2번 실험에 썼구나. 그럼 얘 0.2몰 아웃됐으면 C도 0.2몰 들어온 거구나. A와 C는 1대1의 몰비로 반응하니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실험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 얘 원래 0.6몰 있었는데 0.2몰 나가고 지금 0.4몰 남았구나. 그리고 C가 대신 0.2몰 들어와서 합쳐서 지금 0.6몰이 유지되고 있는 거구나 까지 확인이 되는군요. 이해되죠? 이렇게 차근차근 가면 네, 풀려요. 얘가. 이게 금속 반응성이에요. 그래서 뭐 산화수와 원자량까지는 제가 계산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어도 여러분 다 풀 수 있어요. 뭐 실제 통합과학에서는 우리 산화수 배우지도 않았고 산화수가 빠진 지 옛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옛날 내용이라 아, 이렇게 얘네들의 나가고 들어오는 걸 따지는구나 정도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돼요.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줘서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는데 몇 대 몇의 몰비로 반응하니 이온 전자량비 몇 대 몇 여기까지 찾으면 그 다음에는 풀이 과정이 다 똑같아요. 요것만 익숙해지면 풀 수 있어요. 요렇게 푸시면 되고 나머지 문제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문제도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고 우리 6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보시면 A이온, B이온 2몰씩 들어있어요. 이온이요. 둘 다 당연히 양이온이요. 왜냐면 금속이니까. A이온, B이온이 각각 2몰씩 들어있는데 C라는 금속을 갖다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잠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이 안에 뭐 A이온이라는 애가 들어있었다고 칩시다. 양이온 당연히 금속. 들어있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뭐 B를 갖다 넣어요. 그러면 반응을 만약에 할 거라면 얘가 얘한테 전자를 줘가지고 얘가 아웃되고 얘가 인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용액 속에 이온이 한 종류가 아니라면 이 그림처럼 A이온과 B이온, 이온만 두 종류가 들어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금속 C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반응을 대체 어떻게 할까요? 이온도 한 종류, 금속도 한 종류면 이건 확실해요. 금속이 이온한테 전자를 주겠죠? 반응을 한다면? 근데 금속은 한 종류인데 양이온이 두 종류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C가 A와 B한테 전자를 다 줄까요? 자,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전자를 주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한 놈한테 먼저 줘요. 둘 중에 한 놈한테 먼저 줘서 한 놈 석출시키고 지는 이온되어 들어가갖고 둘 중에 한 이온이 모두 다 석출되고 없어. 남은 게 B이온밖에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하고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랑 동시에 반응을 하질 않아요. 한 놈 다 반응하고 끝나면 그 다음 놈이랑 하는데 그럼 둘 중에 누구랑 먼저 반응을 할 거냐? 자, 알다시피 여러분 아까 이거 보시면 반응을 할 때 이제 얘가 얘한테 전자를 이렇게 줘야 반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석출되고 얘는 이온이 되어 들어가고 이렇게 B가 A한테 전자를 줘서 반응을 하면 우리는 둘 중에 누가 반응성이 크다 그래요? A하고 B 중에 누가 반응성이 크다 그럽니까? 전자를 주는 애요? 받는 애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애가 반응성이 큰 거다? 받는 애가 반응성이 큰 거다? 무조건 전자는 정신 차려! 무조건 전자는 주는 애가 큰 거다? 받는 애가 큰 거다? 주는 애가 큰 거다. 여러분 이 반응성 되게 중요해요. 여기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줬나가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요. 주는 애가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그럼 봐봐요. 주는 애가 반응성이 크다는 건 받는 애는 반응성이 작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둘 중에 누구한테 먼저 줄 거냐. 일단 주는 애가 당연히 반응성이 큰 건 맞아요. A와 B 중에 누구한테 먼저 줄 거냐. 반응성이 AB 중에서도 반응성이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응성이 큰 애한테 먼저 줄까요? 작은 애한테 먼저 줄까요? A, B 중에서 둘 중에 한 놈한테 전자를 먼저 줘야 돼요. 그럼 둘 중에 반응성이 큰 애한테 줄까요? 작은 애한테 줄까요? 작은 애. 작은 애. 반응성이 작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자를 받기 쉽다. 반응성이 크면 전자를 주기 쉬운 거고 반응성이 작으면 전자를 받기 쉬운 거예요. 반응성이 제일 작은 전자를 받기 쉬운 애한테 먼저 줘요. 그래서 걔한테 먼저 싹 주고 걔가 다 날아갔어. 없어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애한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두 이온이 들어있으면 두 개한테 동시에 주는 게 아니라 한 놈한테 먼저 주고 반응성 작은 애한테 먼저 주고 싹 다 석출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애한테 주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럼 여기에 A이온, B이온이 둘 다 들어있는데 C를 넣었잖아요. 동시에 주지 않아요. 둘 중에 반응성 작은 애한테 먼저 준단 말이에요. 반응 끝날 때까지. 그래서 잘 보시면 이 그래프가 꺾였잖아요. 중간에. 이 꺾였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전자 준 놈이랑 여기서부터 전자 주는 놈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 A한테 먼저 싹 줬어. 그럼 기억점에서 A가 다 날아가고 없어? 그럼 그 다음에 B한테 주는 이런 식의 관계였던 거야. 물론 A하고 B 중에 누구한테 먼저 줬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요쪽에서 아이고야 여기에서 전자 준 놈과 여기에서 전자 준 놈이 종류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해했어요? 자 근데 누구한테 전자를 먼저 줬는지 문제에 힌트를 줬어요. 기억점 요 기억점이면 그래프 꺾인 점이잖아요. 그래프 꺾인 점에서 B이온분의 C이온이 0.5 이게 무슨 얘기예요? B이온과 C이온이 이 점에서 둘 다 있긴 있었다는 얘기죠. 누구 이온이 없네요. 기억점에 A가 없네요. A가 먼저 싹 날아간 거예요. 즉 첫 번째 구간에서 A 이온한테 먼저 전자를 줘가지고 A 석출 아웃. 그리고 대신 그 자리를 C가 들어온 거예요. 인. 그리고 여기서 A 싹 다 써서 이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B가 대신 받은 거죠. 그 그래프가 꺾인 거예요. 근데 A한테 줄 때는 보세요. A 아웃되고 C가 인 들어오던 이때 A 아웃되고 C가 들어오던 이때 이온수가 줄고 있네요. 나가는 놈과 들어오는 놈 중 누가 많았다? 이온수가 줄고 있잖아요. 나가는 놈과 들어오는 놈 중 누가 많았다? 이온수가 줄어요? 들어오는 애와 나가는 애 중 누가 많아요? 나가는 애가 많아요. 그럼 봐봐요. 반응 몰수는 얘가 큰 거예요. 그죠? A가 더 많이 나갔어요. 들어오는 C보다 A가 많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이온 전하량은 C가 컸다는 얘기죠. 반응 몰수와 이온 전하량은 반비례 아닙니까? 아하! C가 A보다 이온 전하량이 컸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기억을 이제 찍고 B랑 반응하는 두 번째 구간으로 가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B가 나갈 거 아니에요? B 이온이 아웃돼요. A 다 썼으니까는 B가 아웃. C가 인되는 중인데 이번엔 이온수가 늘거든요. 나가는 애와 들어오는 애 중에 누가 많구나. 아이고 이번엔 들어오는 애가 많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애가 많으니까 늘겠지. 그러면 얘가 이번엔 몰수가 많아요. 들어오는 애가 많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온 전하량은 얘가 커요. 이온 전하량과 몰수는 반비례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온 전하량 순서가 딱 나와요. 셋 중에 누가 이온 전하량이 제일 크네요. B가 이온 전하량이 제일 크네요. A보단 C가 크고 C보단 B가 크니까 안 그래요? 그럼 이온 전하량이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C, 그 다음이 A인 관계인 거잖아요. 야, 이온 전하량은 1가, 2가, 3가밖에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야? 얘가 3가, 얘가 2가, 얘가 1가인 거예요, 지금. 이온 전하량 1, 2, 3밖에 없어요. 이온 전하량이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C고 그 다음에 A네. 3, 2, 1이구나. 밖에 없는 거예요. 이온 전하량 딱 3개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괜찮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을 보시면 A 나가고 C 들어오잖아요. 이쪽은 A 아웃 C 인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 얘네 둘이 반응할 때는 A 나가고 C 들어오니까 얘네가 이온 전하량이 지금 1대2잖아요. 그럼 반응 몰비는 2대1, 즉 얘 두 개 나가고 얘 하나 들어오는 관계였다는 얘기예요. A가 두 개 아웃될 때 얘가 한 개 인되는 관계였다는 뜻이고, 그래서 둘 나가고 하나 들어오니까 이온수가 줄었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BC가 반응을 하거든요. BC가.
BC는 또 이온 전하량이 3대 2예요. 그럼 반응몰 B는 2대 3이었겠죠. 즉, 얘 2 나가고 얘 3 들어오는 관계. 2개 나가고 3개 들어오니까 이온수가 느는 거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겠죠? 여기까지만 따져놓으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여기까지만 따져놓으면 거의 끝난 거라 얘 2개 나가고 하나 들어오는 관계니까 여기 처음에 양이온이 어디 갔니? 각각 2몰씩 들어있었거든요. 여기 4몰로 돼 있지만 사실 A 이온이 2몰에다가 B 이온 2몰씩 반반 들어있었다는 뜻이니까 A 둘 나가고 C가 하나 들어오는 관계니까 A 2개 싹 나가면 C 하나 들어왔으니까 요 점에서는 B는 아직 반응 안 했으니까 A 이온 2몰 남고 C 이온 1몰 들어온 상태. B 그 A 2몰 나가고 C 1몰 딱 들어온 게 기억점. 요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B 나가고 C 들어오는데 B 2개 나갈 때 C 3개 들어오는 관계니까 B 2개 나가고 C 3개 들어오는 관계. 여기서부터 뭐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 디귿점 한번 예시로 보면 여기가 지금 뭐가 1.6이 된 거냐면 전체 양이온 수가 잠시만요. B 이온 수분의 C 이온 수는 0.5이고 여기가 왜 C의 몰수가 1몰인 거군요. 그러면 여기는 C가 1.6몰이 된 상황이에요. 어이구 1몰 있었는데 1.6몰이 됐으면 0.6몰이 들어왔네. C 0.6몰 들어왔으면 B는 몇 몰 아웃 됐겠어요? 얘네 지금 봐봐요. 얘 3 들어올 때 2 나가는 관계예요. 그러면 얘 0.6 들어왔으면 B는 얼마 나갔겠냐고요? 0.4 나갔죠. 그러면 2몰에서 0.4 나갔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B가 1.6몰. 똑같이 1.6몰씩 딱 남은 게 디귿점, 니은점이구나까지도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줬는데 몇 나가고 몇 들어왔나, 아이고 몇 대 몇의 전하량 비를 가졌구나.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풀이 방식은 다 똑같아요. 금속 반응성.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75번 이거는 쉬운 거라 여러분 이 그림 문제는 이제 고1에 있는 통합과학의 산화학원 있죠? 거기서도 무조건 100% 시험에 나오는 문제인데 그림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여기 수용액의 그 식이 XNO3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온 전하량을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나? 외우고 있어야 돼. NO3가 1가 음이온인 애라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얘가 1가 음이온이니까 얘 하나 1대 1의 비율로 결합해 있다는 것은 얘는 당연히 1가 양이온이다를 여기서 알려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이온들은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고 X가 1가 양이온인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양이온만 그린 거기 때문에 음이온은 안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는 무조건 양이온이니까 X이온이죠. 1가 양이온인 건 지금 확인을 했고 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얘가 7개 있었는데 금속 Y를 넣었어요. 얘가 이온인데 얘가 들어와? 항상 똑같아요.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줬나요?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줬나? 당연히 얘가 얘한테 줘요. 양이온이 전자를 또 줄 순 없어요. 그럼 봐봐요. 전자 받은 애는 환원 아웃. 전자 받은 애는 환원 아웃이고요. 전자 준 애는 산화 이온이 돼요. 인이에요. 수용액 속으로. 그래서 X는 아웃. 저 아웃이 뭐야? 석출된다는 얘기예요. X는 석출이 되고 대신 Y가 이온이 될 건데 지금 비커를 보시면 X가 몇 개 남았냐면 4개 남았어요. X 이온이 4개 남았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X 이온 원래 7개 있었는데 4개 남았잖아요. 3개가 날아간 거죠. 3개가 석출 아웃된 거예요. 3개 아웃. 얘 3개 석출될 때 Y 몇 개 들어왔나 보세요. Y 이온 하나 생겼어요. 하나. Y 1개 인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X 3개 나갈 때 Y 1개 들어왔어. 반응몰 B 3대1 반응몰 B
3대1. 그럼 이온 전하량비는 1대3. 근데 얘 1가인 거 확실하잖아요? 얘가 3풀이란 얘기예요. 아하. 이온 전하량비, 아니 반응몰비 3대1, 이온 전하량비 1대3, Y는 3가구나. 그래서 제 3개 나갈 때 얘 하나 들어왔구나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요 상태에서 누구를 넣었어요, 이번엔? Z를 또 넣었단 말이야, Z를. 이걸 넣었어요, 이걸. 자, 아까 전에 봤던 거. 이번엔 이 안에 받아줄 양이온이 2개나 있어요. 동시에 받지는 않아요. 둘 중에 한 놈이 먼저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Y 빼고 X가 다 날라갔죠. 마지막 비커를 보시면 얘가 누구한테 먼저 준 거예요? X한테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X가 또 아웃된 거예요. 4개 남았는데 4개 다 나간 거죠, 지금. Z 때문에. 그리고 Z가 지금 몇 개 들어왔어? 네모가 Z겠죠? 2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비커를 보시면 X이온 몇 개 나갈 때 4개 있던 거 다 나갔죠? X이온 4개 전부 아웃 낼 때 Z가 지금 몇 개 들어왔냐면 Z이온 2개가 아이고야, 들어온 상황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또 반응몰비가 나와. 아이고, 얘 4개 나갈 때 얘 2개 들어왔네. 반응몰비 2대1, 반응몰비 2대1. 그럼 이온 전하량비는 1대2. 얘 2가구나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몇 개 나가고 몇 개 들어왔냐를 보셔야 돼요. 제일 몇 개 나갈 때 얘 몇 개 들어왔지? 반응몰비 몇 되면 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림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튼 여기까지 구하시면, 자, 여기 산화수 우리 이거 안 배웠지만 산화수 빠진 지 옛날이라 이거 그냥 이온 전하량이에요. 이온 전하량. 이온 전하량 누가 크니?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Y가 아까 몇 가였어요? Y가 3가죠? Y가 3풀, Z가 2풀이었으니까 Y가 Z보다 큰 게 맞습니다. 산화수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이온 전하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되고, 그 다음 X이온이 Z이온보다, 자 지금 보시면 그래서 누가 제일 반응성이 커요? X, Y, Z 중에. 제가 뭐라 그랬죠? 반응성이 크다. 전자를 주기 쉽다, 주기 쉽다. 셋 중에 가장 전자 주려는 힘이 센 애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Y가 X한테 줬고, Y가 일단 X보단 힘이 세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Y가 X한테 줬으니까. 그리고 Z도 X한테 줬어요. 그러면 Z도 X보단 힘이 센데 그럼 YZ 중엔 누가 세냐 이거예요. 잘 보시면 마지막에 금속 Z를 다 안 썼어요. 얘가 남아있는데도 Y이온한텐 전자를 못 줬죠. 줄 수 있으면 이 금속 Z가 남았으니까, 얘 남았으니까 줄 수 있었으면 얘한테 줬을 거예요. 근데 Y이온이 있는데도 못 줬다는 소리잖아요. 왜 못 줬겠어요? Y보단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힘이 센 놈이냐? 얘가 제일 센 놈이에요. 그죠? 그 다음이 얘. 그 다음이 얘인 거죠. 그래서 Y도 X한테 주고 Z도 X한테는 줬지만 Z가 Y한테는 못 준 거예요. Y가 힘이 세니까. 무슨 힘? 전자 주려는 성질. 전자를 주려는 성질이 강하네. 산화되려는 성질이 강하네. 이게 반응성이 큰 거거든요. 그러면 YZ 중에, ZX구만. 그러면 Z와 X 중엔 누가 산화되기 쉽냐? 얘가 지금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근데 힘이 세다는 건 산화되기 쉽다는 거니까 얘는 힘이 약하니까 반대로 얘는 환원되기 쉽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힘이 센 애한테는 산화되기 쉽다. 약한 애한테는 환원되기 쉽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주는 애가 항상 힘이 센 겁니다. 주는 애.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는 애가 산화되기 쉬운 애, 힘 센 애. 그럼 X가 제일 힘이 약하니까 X는 제일 산화되기 어려운 애. 반대로 환원되기 쉬운 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의 금속 Y를 넣으면 Y가 산화된다. 나 어디 있어요? 여기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 상태에 금속 Y를 넣으면 Y가 다시 얘네한테 전자를 주고 반응할 수 있니? 라는 뜻인데 여러분 보시면 Y가 힘이 제일 세요. 얘하고 얘 이온이 있으면 무조건 얘네는 전자를 줄 수 있는 관계죠. Y는 Z하고 X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 비커에 금속 Y를 넣으면 이 금속 Y가 이 안에 있는 얘네한테 또 전자를 주고 또 반응이 되냐? 되죠. Y가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또 줄 수 있습니다. 아 잠깐, X는 없구나. X는 다 나갔구나.
Z만 남았죠. 그래도 줄 수 있죠. Z한테만이라도. 지금 X는 없고 Z만 남았지만 어쨌든 Z한테 줄 수 있습니다. Y가 힘도 세기 때문에. 그래서 Y를 넣으면 Y가 또 전자를 잃고 다시 산화될 수 있어요. Z한테 주겠죠. Z 이온이 남았으니까. 이해되죠? 이게 이제 그림 문제예요. 요 정도 수준은 충분히 고1에도 나오거든요. 요 정도는 푸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제가 요까지 지금 드렸죠? 그 문제를. 나머지 사실 어려운 문제들까지 여러분이 풀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여러분이 푸실 수 있을 만한 문제 몇 개만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계산 문제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진 않을게요. 풀어드린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충분하고요. 어디 갔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 만한 문제. 70번 산화환원 문제 찾는 거. 이게 산화환원인지 아닌지 찾으시는 거. 산화환원이 되려면 그 전자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산소를 주고받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산화환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고받는 과정이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1번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71번. 그리고 넘어갈게요. 71하고 그 다음에 요 정도인가? 74번도 풀만은 한데, 여러분 이게 식만 딱 봤을 때 가처럼 가는 누가 봐도 너무 산화환원 반응이잖아요. 그럼 딱 보면 누가 산소랑 결합했는지가 보여요. NO가 NO2가 됐으니까 산소랑 결합을 했으면 무조건 일단 산화가 된 거고, 그럼 산화환원 반응인 건데, 사실은 이렇게 나나 다처럼 이게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애들이 있어요. 반응식을 봤는데 이게 산화환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산화환원인지 아닌지 사실은 따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산화수인데, 만약에 고1 과정 통합과학에서 시험을 봐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고1에서는 산화수를 안 배우거든요. 그렇지만 알고 계시면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되게 쉽긴 해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아까 어디 갔어? 70번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과연 산화환원 반응인가 아닌가를 따질 때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 CaCO3 있죠. 반응식에 CaCO3가 들어가는 순간 얘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거든요. 반응 전이든 후든 탄산칼슘이 들어가면 이게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모든 반응이 다 산화환원이진 않거든요. 산화환원 반응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탄산칼슘이 들어가면 산화환원이 아니에요. 제가 산화환원 반응인 것과 아닌 것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겠어요. 이게 의외로 많이 헷갈리거든요. 산화수의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요거 해드리면 되게 쉬워져요. 자,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어디 갔어? C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이 반응식 CH4 쓰고, 자, 이 반응을 딱 보면 이게 과연 산화환원 반응이냐 아니냐? 애매해요. 산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온 결합이라서 전자를 주고받고 양이온 되고 음이온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이온 결합이 아니고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게 산화환원인가 아닌가인지 아리까리한 경우가 있어요. 반응식만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되는. 이런 거 구분할 때 쓰는 게 산화수예요. 그래서 원래는 산화수의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앞에 요 분자 구조 배웠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CH4 구조로 따지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탄소가 4개까지 공유 결합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거 기억나요? 요 공유 전자쌍이 100% 딱 50대 50으로 나눠 먹는 게 아니었던 거 기억하죠? 둘 중에 땡기는 힘이 센 애가 있었잖아요.
둘 중에 누가 세냐면 힘이 이제 탄소가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은 이래요. 이론은 탄소가 힘이 세니까 이 전자도 얘가 땡겨, 이 전자도 얘가 땡겨, 이 전자도 얘가 땡겨거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공유 전자쌍이라는 거는 원래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전자를 가지는 건데, 그래서 얘네를 전자 점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전자쌍이 탄소가 좀 더 세게 땡긴다. 그래서 이게 탄소가 조금 이걸 더 먹었다. 여러분 전자를 얻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환원됐다 그래요. 전자는 잃어야 산하고 얻어야 환원이잖아요. 그러면 전자를 조금이라도 더 먹은 애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됐다고 보는 거예요. 100% 내가 100% 얻어서 이온이 됐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지 쪽으로 끌고 와서 쪽이라도 더 먹었어. 그럼 전자를 먹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탄소가 조금 더 먹잖아요. 힘이 세니까. 이 전자도 마찬가지 탄소가 조금 더 먹어요. 얘도 이게 더 먹고 얘도 더 먹으면 탄소가 전자 4개를 먹었다고 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먹었잖아요. 왜 8개가 아니고 4개예요? 여러분 원래 4개는 원래 지 거잖아요. 공유결합이라는 게 이 중에 4개는 원래 자기 거, 나머지 4개는 상대방 거잖아요. 근데 이걸 50대 50으로 온 게 아니라 나머지 4개의 상대방 전자를 지가 뺏어왔어. 그래서 탄소가 4개 얻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온을 따질 때도 얻으면 음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잃으면 양이온이듯이 저렇게 전자 4개를 얻은 탄소가 전자 4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이 수소는 지전자 하나를 잃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원래는 지 거 공유하려고 하나 내놨는데 탄소가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럼 수소 입장에서는 하나 잃은 거니까 잃으면 양이온처럼 플러스 하나씩 잃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는 전자 4개를 공유하면서 지 쪽으로 뺏어왔으니까 마이너스, 전자 얻었으니까 환원. 수소는 공유하려고 내놨는데 그 전자를 탄소한테 뺏겼으니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4나 이렇게 봐요. 그럼 이거를 맨날 다 분자 구조를 다 그려가지고 누가 힘이 세서 뺏기고 이걸 해봐야 되냐,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찮아서 이걸 그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규칙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산화수거든요. 근데 되게 쉬워요, 규칙이. 자, 1번. 얘는 탄소만 있죠. 100% 탄소만. 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100% 수소만 있죠. 지들끼리만 있을 때는 잃지도 얻지도 않아요. 왜냐면 같은 애들끼리는 전자 땡기는 능력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애들끼리 있을 때는 잃지도 얻지도 않았다. 그래서 산화수를 0으로 봐요. 한 종류의 원소로만 있을 때는 0. 근데 결합을 해버렸잖아요. 결합을 하면 이제 뺏는 애, 뺏기는 애가 생겨요. 그럼 누가 뺏기냐?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수소가 전자 땡기는 힘이 되게 약한 편이에요. 쟤는 결합을 하면 그 전자 땡기는 능력을 전기 음성도라고 불렀었는데, 수소가 전기 음성도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쟤는 누구랑 결합해도 보통 다 뺏기거든요. 그러면 수소는 그리고 전자가 원래 하나밖에 없잖아요. 뺏길 때도 하나밖에 못 뺏겨요. 내가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더 뺏겨. 무조건 수소는 하나 잃는다고 보는 거예요. 남이랑 결합하면. 그럼 하나 잃으면 뭐예요? 플러스죠. 플러스 1. 우리 잃으면 양이온인 것처럼 하나 잃으면 플러스로 봐요. 그래서 수소는 누구랑 결합을 하든 전자를 하나 뺏겨서 플러스 1이 되는데, 이런 게 4개잖아요. 이런 수소가 총 4개 뺏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산화환원의 의미가 뭐예요? 잃은 놈이 있으면 얻은 놈이 있다 아니에요? 4개 뺏겼어요. 누군가 4개를 뺏어간 애가 있다는 얘기잖아. 누가 뺏어갔어? 이놈이 4개를 얻어갔어? 그러면 4개 얻어서 4 마이너스. 얘의 산화수 총합과 얘의 산화수 총합을 더하면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잃은 놈이 있으면 얻은 놈이 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원래 반응하기 전에는 둘 다 한 종류씩만 있었으니까 산화수가 빵빵이었는데, 지금 탄소 좀 보세요. 산화수가 빵에서 마이너스 4 됐죠.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잖아요? 산화수가 감소한 애를 환원으로 봐요. 그리고 수소는 0에서 1이 됐잖아요? 산화수가 증가했잖아요? 증가한 애를 산화로 봐요. 그러니까 산화환원이 애매하다 그러면 산화수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숫자가 증가해서 산화, 숫자가 감소해서 환원, 이렇게 봐요. 근데 이 산화수를 따질 때 규칙 1. 한 종류씩만 있는 애들은 무조건 0. 다른 개랑 결합 안 하고 나 혼자 있어. 그럼 무조건 0으로 봐요. 결합을 하면 산화수를
산화수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 산화수가 고정된 애가 있는 거예요. 수소, 산소, 플루오린. 자, 이 세 놈이 기준입니다. 수소는 누구랑 결합해도 전자를 보통 잃어요. 그래서 얘는 누구랑 결합해도 플러스 1로 봐요. 이해하셨어요? 산소는 힘이 센 편이에요. 뺏어와요. 누구랑 결합해도 몇 개를 뺏어오냐? 얘 알잖아요. 원자과 전자 6개니까 2개를 얻어오는 거 좋아해요. 얘 누구랑 결합해도 2개 얻어요. 플루오린 힘 제일 센 거 기억해요? 전기 음성도 최대. 얘 누구랑 결합해도 다 뺏어요. 그리고 제 원자과 전자 7개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하나 얻으면 끝나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2. 이 3개가 고정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NO2라는 분자가 있어요. 내가 얘 산화수를 따지는 거예요. 자, 누가 산화수 고정이라고? HOF, HOF가 고정이에요. 고정인 애부터 따지는 거예요. 산소 무조건 마이너스 2라며요. 얘 마이너스 2예요. 이런 게 몇 개 있어? 2개 있네요. 총 마사. 근데 다 더하면 산화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질소의 산화수가 얼마예요? 풀4.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고정인 애 먼저 따지고 나머지 애를 따져주시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제가 이걸 토대로 이거 산화수 한번 따져볼게요. 다 따지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에. 내가 이게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누가 산화고 누가 환원인지 모르겠어. 이럴 때 산화수 쓰는 거예요. 산소 고정이에요. 무조건 고정인 애부터 따져요. 산소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2 고정. 그죠? 그럼 다 더해서 0 나와야 된다. 질소 산화수 얼마? 플러스 2. 됐습니까? 이렇게 다 쓰시는 거예요. 자, O2 산화수 얼마? 혼자 있으면 빵. 결합을 해야 산화수라는 게 생기는 거고요. 나 혼자 있으면 빵이에요. 자, 산소 산화수 고정이 얼마? 마이너스 2. 이런 게 2개. 마사. 다 더해서 0 나와야 돼. 그럼 질소 산화수 얼마? 풀4. 뭔지 알겠어요? 고정인에 먼저 따지고 나머지 애를 계산해서 따져주신 다음, 자, 이 중에 산화수 증가한 애 찾아봐요. 누가 증가했어요? 질소가 2에서 4로 늘었죠. 얘가 산화예요. 증가한 애를 산화로 보는 거예요. 감소한 애 어디 있어요? 산소가 빵에서 마이로 줄었어요. 감소한 애를 환원으로 보는 거예요. 산화환원 반응이 많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긴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다 얘네 결합을 이렇게 해서 누가 전자를 세게 땡겨갖고 몇 개, 이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규칙을 정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그래서 밑에 것도 해볼게요. 자, 얘를 보시면 무조건 고정이네. 먼저 산소 마이너스 2로 고정이잖아요. 이런 게 2개, 총 마사. 다 더하면 빵 나와야 돼요. 그럼 질소는 풀4. 앞에 개수는 신경 안 써요. 산화수 할 때는 그냥 분자 하나로만 치는 거예요. H2O 산소 마이, 수소는 플러스 1인데 이런 게 2개니까 다 더하면 0. 그죠? 딱 맞죠? 얘 무조건 확정인 애부터 쓰세요. 산소 마이너스 2 확정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런 게 3개 총 마유. 수소도 플러스 1 확정이잖아요. 그리고 다 더해서 0 나와야 되죠. 얘가 플러스 1, 얘가 총 마이너스 6. 그럼 질소 산화수 얼마 나와요? 플 5.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다 더하면 0 나와야 되니까. 수소와 산소처럼 확정인 애부터 계산해서 다 더하면 0이 나와야 되니 얘는 얼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산소 마이 이런 게 2개 총 마사. 수소 플러스 1 확정. 그럼 다 더해서 0 나와야 되니까 질소가 얼마예요? 풀 1, 풀 3. 이렇게 해야 다 더해서 0이죠? 이렇게 써놓고 누가 산화수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 여기 질소가 풀 4에서 한 놈은 풀 5가 되고 한 놈은 풀 3이 되고, 어머, 혼자서 증가 감소 다 해먹었네요. 그죠? 이럴 수도 있어요. 질소가 2개 있었잖아요. 2개 중에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 이렇게 산화환원을 혼자 다 해먹기도 해요. 왜냐면 나머지 수소와 산소는 산화수 변한 애가 하나도 없거든요. 반응 전후에. 그러면 아하, 얘 혼자 다 해먹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산화환원 됐으니까 산화환원 반응이긴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산화수 변화가 있으면 산화환원 반응인 거예요. 근데 다 같은 애를 보시면 다 같은 애는 산소가 무조건 마이 이런 게 3개 총 마유. 수소는 플러스 1 확정. 다 더하면 0 나와야 되니까 얘가 플 5. 뭐 물은 얘가 마이 얘가 플러스 1인데 이런 게 2개에서 0 뭐 확정이고요. 자, 산소 마이 그리고 수소가 플러스 1인데 이런 게 3개 있잖아요. 그래서 총 풀 3이잖아요. 이렇게 더해서 플러스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를 띄는 거예요. 이런 분자인 애들은 다 더해서 0이 나와야 되지만 이렇게 이온 표시가 붙어있는 애들은 다 더했을 때 지이온 전하량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인 게 산소가 마이 이런 게 총 곱해서 3개 있으니 마유.
다도해서 지이온 전하량만큼 나와야 돼요. 분자가 아닌 애들은.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산화수가 얼마? 5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에서 산화수 변환을 찾아봐요. 반응 전후에 산화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애를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 화학 반응식에서. 잘 보시면 산화수가 변한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질소 같은 경우도 반응 전에도 5, 반응 후에도 5고요. 산소, 수소는 다 반응 전에 1하고 마이너스 2, 반응 후에도 1하고 마이너스 2, 변한 애가 하나도 없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산화수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다는 애초에 산화하는 반응 자체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10만 보면 이게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헷갈리면 산화수를 따져보면 돼요. 산화수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인 거는 가하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가면 예를 들어 이제 아까 70번처럼 이런 문제를 보시면 그럼 이런 애는 산화수를 어떻게 따져요, 선생님? 산소하고 수소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2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은 더 쉬워요. 이온 결합 물질은 지이온 전하량의 지산화수예요. 얘 이가 양이온이 일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이잖아요. 그럼 은은 산화수가 지이온 전하량 얘 플러스 1이고 얘는 지이온 전하량 마이너스 2인데 이런 게 두 개 있어가지고 다 더해서 0 된 거예요. 이온 결합인 경우는 지이온 전하량이 지산화수예요. 산소, 수소 없어도 돼요. 쉽죠? 괜찮죠?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 봤을 때 아리까리한. 우리 아까 이게 뭐냐면 광합성이에요. 솔직히 이 반응만 딱 보면요. 이게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따질 때 산화수를 쓰는 거예요. 자, 무조건 산화수는 원소 하나하나 다 써주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확정인에부터 써요. 산소, 산화수 무조건 얼마? 산화수 확정인에 3개밖에 없어요. 수소, 산소, 플로린. 무조건 마이너스 2. 자, 이런 게 2개. 총 마사. 분자는 다 더하면 빵 나와야 된다 그랬죠? 얘가 풀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H2. 얘 마2. 얘는 풀1인데 이런 게 2개 있으니 풀2. 다 더하면 0 되고. 무조건 확정부터 계산해요. 산소가 마이너스 2에 이런 게 6개. 2, 6, 12. 마12. 그 다음 수소가 플러스 1 확정. 이런 게 12개. 그럼 총 풀12. 뭐야? 이거 2개만 더해도 빵이네? 그럼 얘는 0인 거예요. 어차피 다 더해서 0 나와야 되는데 이거 2개만 더해도 벌써 빵이 되니까 탄소는 산화수가 0인 거예요. 그 다음 얘 산화수 얼마? O2. 혼자 있으면 0. 혼자 있으면 0. 기억나죠? 혼자 있으면 0. 그래 놓고 이제 쭉 봐요. 산화수 변환에 있나? 변환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거예요. 산화수 변환에 있죠. 탄소가 풀4에서 0으로 감소. 산소는 마2에서 0으로 증가. 산화수가 변환해가 있네? 산화환원 반응인 거예요. 변환해가 없어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써먹는 게 산화수인데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하지만 이제 산화수가 교육과정에서 빠진 지가 좀 돼서 그러니까 필수 과정에선 빠졌고 이제 선택 과목에서만 남아있어요. 이 산화수가. 그래서 여러분이 더 디테일하게 지금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현재 이게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 반응식만 보고 내가 찾아내기가 좀 헷갈린다 싶을 때 이걸 활용하시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은 거예요.